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 간부 직원의 논문 비위에 대해 새 노조와 한국만화가협회 그리고 진흥원과 웹툰협회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해당 이슈가 갑질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 노조의 시위 현장과 함께 입주기업협의회 내용을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최근 웹툰계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웹툰계 팩트체크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독립만화 플랫폼 사이드비 성인수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웹툰계의 빠른 정보와 소식 웹인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노조는 다음 사항을 부천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는 산하기관인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라. 부천시는 부도덕한 한 사람 때문에 만화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 부천시는 만화도시 공동탑을 무너뜨리지 마라! 무너뜨리지 마라! 부천시는 무도덕한 한 사람 때문에 만화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라! 직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굴 끌어내리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뒤흔들고 망가뜨리고 그런 것을 막고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주임급, 대리급 직원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더 이상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저희 노조는 문제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천시장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저희의 이런 활동을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저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진흥원에서는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화계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만화계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은 사퇴하라! 최순실은 사퇴하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논문 비위 논란이 입주기업 협회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진흥원 해당 직원의 입주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조는 지난 논문 비위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화여대와 부천시 의회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새 노조는 해당 간부 직원 본인이 직접 발주한 국비보조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부당 사용한 의혹에 대해 부천시의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며 만화특별시 부천시의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만화가협회, 원로만화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리 시스템 정상화와 문제 직원에 대한 납득 가능한 조치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1년여간 새 노조와 각종 만화계 협단체와 마찰을 빚어온
간부 직원의 논문 비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밝힙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진흥원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서 그동안 부천시의 정기감사, 부정기감사, 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와 관련해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그에 대한 조치도 부천시의 감독하에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어 웹툰협회는 특정 단체의 이익 관철을 위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흔들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진흥원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논문 비위 논란에 대해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을 겁박하는 만행을 저지른 내부 직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당장 떠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을 언급하며 파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는 해당 직원의 갑질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당 직원은 입주기업 대표에게 특정 작가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을 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3시간 동안 추궁하였으며 날인이 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였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추궁으로 실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다시 작성 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당시 진흥원 본부장에 역임하고 있었으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악명이 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는 당신은 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 입주기업인을 괴롭히는가? 당신은 이 악질적인 직권 남용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모르는가라 전하며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논문 비위에서 이제는 갑질 논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태가 확장된 가운데 진흥원의 공식 입장에 대한 만화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웹툰계에 관련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팩트체크를 진행해 주실 이재민 웹툰 평론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최근에 웹툰계는 이전부터 그렇지만 웹툰계의 다양한 그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팔개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2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첫 번째 내용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EU 저작권법 개정 아웃링크 금지입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EU 저작권법 개정은 말 그대로 EU에서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굉장히 큰 진통 끝에 3월 의회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에 아웃링크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EU 저작권법에 아웃링크가 금지되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는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럼 아웃링크 금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예. 아웃링크 금지 조항은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거고요. 다른 아웃링크나 소위 말하는 짤방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면 아웃링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포털에서 검색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웃링크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네. 사실 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토끼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시물이다. 그러면 해당 아웃링크는 불법이지만 네이버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다 넣으면 이건 합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걸로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뭐 결정적인 차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대규모 포털이나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대 IT 기업에 업로드 필터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업로드 필터라는 건 이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이 컨텐츠 불법성을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인데요.
해당 내용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아웃링크 금지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계와 그리고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EU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아웃링크 자체가 금지되었다라는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네. 팩트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팩트체크 내용, 케이툰 사태 전송권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케이툰 사태에서 이제 전송권을 반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작가들과 KT 측 그리고 투니드 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송권 반환이라는 내용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전송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송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전송권은 온라인에 말 그대로 게시물, 그러니까 웹툰이 되겠죠. 여기서는 웹툰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니드에서 A 작가가 계약을 해서 B라는 작품의 전송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웹툰은 보통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이 권한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그 B라는 작품을 게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케이툰 사태 전송권 반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한 내용대로라면 케이툰에서 연재되는 권한을 다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툰에서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연재가 불가능하다, 4월 27일부터는 연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을 때 작가들의 주장은 내가 전송권을 돌려받아서 더 이상 K툰에 연재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얻겠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K툰의 입장은 이것은 정상적인 연재 종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전송권이 보장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에 맞붙고 있는 거죠. 그럼 팩트 체크라고 했을 때 양쪽 주장에서 어느 게 맞다라는 것인가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KT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아니 혹은 투니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이 전송권은 자동적으로 반환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작가의 규칙 사유가 있다면 아닌 거죠. 이 문제는 결국은 투니드와 K툰의 규책 사유가 있느냐, 작가에게 규책 사유가 있냐라는 걸로 지금 전송권 반환 내용에 결론이 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가리는 내용이 명백하게 모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작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 너무 어려운 정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찾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언제든 제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인사이트와 웹인TV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인수인중 코믹스라는 만화사, 그러니까 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만화도 만들고 글도 쓰고 뭐든지 다 만화와 관련된 거, 뭐 영상도 만들고 하고 있고, 2019년 3월 1일부터 독립 만화 플랫폼인 이제 사이드비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는 출판 만화들을, 독립 출판 만화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화가 처음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시절에 그냥 그 만화를 가장 손쉽게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합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화가 지금 이 시대에 개발됐으면 모바일이나 웹에서부터 처음 시작됐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시대에 먼저 시작된 것 뿐인 거고, 앞으로도 뭐 전 웹이랑 모바일도 따로 보는데, 분리해서 보는데, 뭐 출판 만화나 웹에서 보는 거나 모바일이나 VR이나 이런 식으로 점점 방식들은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들도 다 만화에 속해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수진 코믹스 제일 처음 만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데뷔했던 작품은 웹툰이었어요. 웹툰으로 세 번째 삶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웹툰 제작 사이클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고, 그리고 그게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뭔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작품 자체는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겪는 일주일 만에 한 6일, 5일 만에 한 작품씩 그렇게 뽑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기계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약간 양계장에 앉아서 알맞는 닭된 기분? 그런 거라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가 플랫폼이 막 성행하던 시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결여돼 있는, 결핍돼 있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클이 빨리 돌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창작자에 대한 가치로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볼거리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적어도 사이클 속도, 그런 거에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발견한 게 출판 만화였고, 가장 그래도 사람답게 시간 텀을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인간미 있는, 좀 더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게 독립출판 만화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독립서점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 좀 질려서 자기들이 독립서점을 여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바르세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그리고 막 막대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뭐 메일을 보내거나 만나보거나 이랬을 때 막 사람을 막대하거나 너는 뭐 수익을 못 내는 작품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과시하거나 이런 멸시받는 느낌은 전혀 받은 적 없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은 받지만, 그래도 만화가 그런 서점들에서 좀 중심에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항상 잘 팔리는 작품 한두 작품 정도만 앞에 진열돼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에세이나 특히 포토북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만화책은 그 중에서 주류도 아니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존중을 하지만 뭐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느낌. 저도 만화 좋아해요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화가 중점돼서 만화를 가지고 뭘 해볼까? 독립 출판 만화 가지고 뭘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는 와닿는 쪽은 없었습니다. 일단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대까지 오면서의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는 빠른 연재? 그러니까 연재 만화로서는 전혀 강점을 느낄 수 없어요.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조금 강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잊게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로움,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움을 너무 조금 잊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여잡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독립출판 만화 안에서는 그래도 사기꾼이 좀 적지 않을까. 적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품과 그 작가에 대한 가치로움,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려고 하는 휘발성이 좀 낮다? 그런 점이 있죠.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작품을 리뷰합니다. 그러니까 입고 하는 모든 작품들이 입고 과정이 일단 뭐 텀블벅이나 아니면 기존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독립 출판 만화를 취급해주는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가 작품들을 가서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고 이거 정말 좋다 싶은 작품들이면 제가 입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입고를 하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모든 작품들에 대한 추천 리뷰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입고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쭉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5월달부터 팟캐스트 시즌2를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작가, 독립출판 만화 저희 쪽에 입고되어 있는 작가님들 위주로 해서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작가님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작가가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고, 만화를 그냥 만화를 두고 이 만화 재밌으니 사가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만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점입니다. 일단 먼저 받은 경우는 없고 제가 다 먼저 메일을 드리는 경우인데 한 80% 정도는 8할 정도는 전부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좋다, 힘들진 않느냐, 그리고 제일 처음 들어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수익이 되냐.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입고 받고 그걸 다 포장하고 그리고 다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노동력 인건비 대비 이게 돈이 되냐 이런 말씀들을 제일 처음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이런 사이트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돈이 수익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 한켠에 우리 만화를 팔아주는 곳이 있어, 그리고 만화책을 좀 더 진중하게 무겁게 다뤄주는 곳이 있어,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독립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따로따로 움직이세요. 원래 만화가라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독립출판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점조지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모르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거죠.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상업성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추구해 나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기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작가님들한테 어필을 드리고 작가님들을 한 8할 정도는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겪어본 적 없어요. 대부분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입고를 제가 신청 드렸고 그럼 만납시다라고 하신 팀이 한 4-5팀 정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또 만나보면 이제 이게 달라질 건데, 대부분 되게 호의적이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부분. 일단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판 만화가 연재 만화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건 다 이제 웹툰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은 만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웹툰은 약간 드라마 문법을 따라가요. 다음 편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리고 매 편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야 되고, 큰 사건,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주연 배우들과 저연 배우들,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 그렇죠. 웹툰을 치면 주인공들과 부주인공들의 사건, 사고, 감정 기복이 계속 크로스오버 되면서 뭔가 일어나고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매력을 지금 출판 만화에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의 출판 만화는 약간 소설처럼 먼저 다 만들고 이제 작가님들이 프로모션을 다니는 형태라든지, 영화처럼 다 만들어서 먼저 오프닝을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한 권 내지 2권 안에 끝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출판 만화가 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상 만화라든지 뭐 약간 그림체를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그림체들 있잖아요. 가벼웠고 그게 결코 만들기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만화로 일상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웹툰이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좀 더 약간 무거운 주제, 한 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웹툰은 한두 편 안에서 뭔가 큰 재미를 주지 못하면 그 만화를 그 뒤에 더 이상 보지 않잖아요. 근데 책은 그래도 적어도 한 권이라는 여유 정도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 문법이나 소설의 문법을 따라가는 좀 굵직한 그런 내용들이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서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큐레이션 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 어떤 큐레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작가가 그런 서사성에 대해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러니까 연재 만화보다는 좀 더 소설이나 영화처럼 한 번에 그거를 이제 서사를 잘 구성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고, 그림체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도 직접 사서 구매를 하고 집에 소장할 수 있는 느낌, 그 정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독자들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할까라는 거, 그림만 봤을 때 소장하고 싶어 할까라는 게 어떤 기준선이 돼서 지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작품을 고른다기보다는 그런 앞으로의 출판 만화, 이제 독립 출판이라는 말도 사라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그냥 출판 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기조에 맞춰서 작품을 지금 선택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가님들 선에서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책장이 있어요. 책장을 2개를 구비해놨는데 거기가 기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책장 2개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입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한 10권 팔렸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작품 말고 새로운 작품을 한 10권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10권 정도를 이제 다시 입고를 시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빠지는 만큼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품이 10권 처음에 받았는데 다 팔려서 이제 재입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아마 수량이 줄겠죠. 그때는 그래도 한 5권 정도 받는 걸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이드 B라는 곳이 작가님들이랑 계약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이 당장에 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나는 기대는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대신에 이쪽 독립 출판 만화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이드 B 가면은 좋은 작품들 다 거기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독립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다 2잡, 3잡 뛰면서 자기 작품을 하는 건데, 그게 저는 일종의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어떻게 더 재밌게 해드릴까를 일반적으로 보는 웹툰이라는 데서 대중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결여된 만큼 수익을 못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서라도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또 다음 작품들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적어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늘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독자님들, 개인적으로 작가님들을 사랑해주신 독자님들도 늘어날 거고, 사이드 B에 대한 것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점점 계속 뭔가를 시도해 보다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작가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확실한 생각이 있는데, 모든 콘텐츠들은 상업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작가주의 만화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예술가 본인이 주장하는 거니까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성을 띌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팔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타협점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독자들이, 요즘 대중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넣어서 거기에 내 의견을 묻어서 작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보다 내 의견을 더 강하게 해서 작품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정도에 대한 추측이랄까요, 예측,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저는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주의 만화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내가 과연 대중예술가일까라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더 먼저 생각하는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쪽 계통은 나는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있고 내 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예술, 만화도 예술이기 때문에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취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성을 띠고 있어요.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형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는 안 그랬냐 물어보면 그때도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그것도 플랫폼 비즈니스. 네, 최상위 작가들이 앞선에서 치고 빠져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렇게 낙수 효과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아직 대답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우선 그 단계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이드 B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이제 모든 플랫폼들이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비즈니스 방식, 롤모델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저희는 작가님들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원래는 안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큰 수익이 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정형 구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어떤 것들이 그게 좀 통탄한 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제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대중들이 소비층이 다양해져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소득에서 오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어야, 좀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음속에 여유들이 생기시는데, 앞으로의 산업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한테 그런 여유를 많이 허락할까라는, 더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라는, 아마 앞전 예술가들도 그랬었던 것처럼 저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나름의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만약에 1000권, 10,000권 팔게 되면 저한테도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들을 더 많이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작품들을 이제 어쨌든 압정형 구조가 돼서 그 밑에서 많이 팔리지 않은 작품들이라도 그 작가님들로 또 다음 작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사이드 B가 어쨌든 인수인준 코믹스에 속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수인준 코믹스는 출판사거든요. 그 출판사 이름으로써 작가님들한테 이제 원고료를 드리고 직접 자체 제작하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 많이 10,000권, 1,000권, 기분이 좋네요. 10,000권, 1,000권 팔린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벌게 된 수익으로 어쨌든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뭐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뭔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작가님한테 온전히 또 재투자되는 거, 가능성 있는 작가님들한테 이제 재투자하면서 이제 좀 기획적인 부분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거가 지금 당장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뭐 입고를 받아서 어떻게 많이 팔아드립니다,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오픈한 지 지금 이제 보름 조금 지났거든요. 적어도 3달, 1달, 3달, 6달, 9달, 12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팔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를 했을 때, 홍보라는 건 결국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들었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 비용이 안 들었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계산이 돼야 그때부터 입고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큐레이션을 해서 먼저 컨택 드리는 작품들에 있어서만 입고를 받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사이트의 이제 개성이랄까요, 작품들이 모여있는 작품들이 개성이 눈에 보이겠죠. 그때 가면은 이제 입고 어느 정도 그게 보이고, 우리가 얼만큼 사이클로 소비 판매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확신이 좀 들면은 그때는 입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다 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튼 그래도 항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존 서점에 내시면 일단 제가 어떻게든 다 가서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상심이란 말은 좀 그렇고, 여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어떤 활동 하시는지, 그리고
북페어 같은 데 참여하셔도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항상 중절모를 쓰고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런 복장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견하시면 알아봐 주시면 또 얘기가 거기서 또 되고 이러지 않을까. 저도 만약 좋은 작품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당장 입고를 받거나 신청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여부 확인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작가님들이랑 만나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게 큰 돈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내 작품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만 작품을 꾸려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팔리고 있고 내 책을 봐주고 있는 독자분들이 계셔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이제 아마 작가님들한테는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독자, 내 만화를, 내 작품을 봐주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다른 일로 생계비를 벌더라도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지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목표를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이걸 해야겠어라고, 이게 지금 필요해, 결핍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항상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몇 년 전만 해도 만화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희 연배에는 제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없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글을 잘 써서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없으니까 일단 써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까 쓰고 계시는 분들 계셨고, 뭐 웹툰이스타라든지 이런 방송하시는 푸른봉 작가님도 그런 걸 쓰고 계셨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글을 쓰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러면 그 영역은 이제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도 뭐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일단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필요한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뭔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던 게 오감수다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그럼 난 좀 시즌 1까지만 하고 좀 쉬어도 되겠다, 그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 좋은 분들이지만 만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핍에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시작돼서 사이드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일을 제 인수인준 코믹스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이드뷰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결핍된 요소가 있어서 이걸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어떤 큰 비전 이런 건 없고 그냥 작가님들이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 작품을 파는 것 이외에 지금 준비 중인 게 뭐 작가님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연다든가, 그 작가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뭐 토크 콘서트, 뭐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북페어 페스티벌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큰 비전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라는 게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소비 패턴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 나쁜 종이에다가 검은색 잉크로 찍어서 매일같이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적인 요소가 있고 해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좀 더 성인적인 요소, 성인적인 코드들도 많이 들어갔었고, 폭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도 꼭 그래야 되나라는 게 제 고민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도 만화 웹툰을 많이 소비해 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어떤 해갈과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위한 장치로서의 만화의 요소는 충분히 웹툰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약간 고급화되더라도 어차피 책이라는 건 직접 집에 소장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약간 고급화될 수 있는 층위, 만화에서도 그런 층위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괴리돼서 우리는 고급스러운 만화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약간 좀 더 진지한 이야기, 좀 더 일반 폭력성이나 섹슈얼이라는 부분을 떼어놓고서라도 좀 더 팔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고급화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층위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독자분들이 그 영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좀 뭐랄까, 이거는 사회가 좀 개편돼서 여유가 생기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만화라는 소비에 있어서, 만화는 뭐 저급하다든지 만화는 이렇게 굉장히 휘발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좀 다른 방식의 소비 패턴들도 이렇게 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거는 플랫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작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외람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분들도 본인들의 여유가 되는 안에서 정말 만화를 사랑해 주신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층이, 매니아층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만화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더 많이 읽히고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안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단일 언어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시각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비라는 곳이. 그래서 아마 기존의 웹툰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웹툰을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항상 어벤져스 말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건데, 항상 어벤져스 말고도 3빌보드 같은 작품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독자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조로 사이드비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서버비는 2년을 냈기 때문에 2년은 존속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사람이 사람한테 가닿을 수 있는 작품 매개체일 뿐인 거고, 작가와 독자가 직접 좀 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중간 메신저 역할로서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 부장급 직원에 대한 석사 논문 연구 부정 및 표절 논란에 대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동조합 위원장 박정재입니다.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조는 모 부장급 직원의 이화여대 석사 논문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부천시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새 노조는 진흥원 모 부장급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발주한 국비보조금 연구 영역 보고서를 부당 사용한 의혹에 대해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천시가 더 이상 만화특별시 부천의 행정신뢰도가 추락되지 않도록 이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부천시는 진흥원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2019년 1월 10일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진흥원의 연구 용역 결과와 진흥원 모 부장급 직원의 이화여대 석사 논문이 17군데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에는 논문 표절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논문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의 혈세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국가 보고서를 진흥원 모 부장급 직원 본인이 논문에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더 큰 도덕성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20년간 만화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공들인 탑을 한 사람의 부도덕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 부장급 직원은 본인의 논문에 무단 사용한 국가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해당 팀의 팀장이었으며 용역 발주처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진흥원 사회이사이자 자신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를 맡긴 경기대학의 A 교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절 면제를 넘어 면피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새 노조는 진흥원 직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묵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우리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또한 어제 예정됐던 시위 연기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원장은 저희 새 노조에 예정되어 있던 3월 26일 부천시청 앞 시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제안해 왔으며 저희 새 노조는 신종철 원장의 논란의 모 부장급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와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약속받아 시위를 잠정적으로 연기했으나 신종철 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직위 해제가 아닌 팀장의 보직말을 해제하는 보직 해제로 이사 발령을 냈습니다. 신종철 원장은 노조와의 약속을 어겨가며 시위를 무마시켜놓고 역으로 직원들에게 원장 본인은 논란 당사자가 보직 사임서를 제출해 받아준 것뿐이며 새 노조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새 노조는 다음 사항을 부천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는 산하기관인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사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라. 부천시는 부도덕한 한 사람 때문에 만화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종철 원장은 문제 직원에 대해 보직 해임서라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셀프 면제부 주기와 감싸기를 멈추고 우리 새 노조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멈춰라. 신종철 원장은 당초 약속한 엄정한 인사청산과 혁신으로 진흥원을 정상화시켜라. 우리 직원들이 제발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조는 앞으로도 경기대학교, 경기도청 등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며 해당 사안에 조속한 진상 촉구 및 진흥원 정상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취재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주현 위원장님과 저희 입주기업 대표이신 이재식 대표님, 이하 대표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노조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입법만 건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간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 인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혁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는 만화도시 공동탑을 무너뜨리지 마라! 무너뜨리지 마라! 부천시는 부도덕한 한 사람 때문에 만화도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라! 부천시
서울시는 5직원의 석사 논문 관련 부정 행위를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라. 형사고발 조치하라. 우리 제발 일만 하게 해달라. 일만 하게 해달라.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 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 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많아지는 것. 안 부끄럽냐? 말아주는 것.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 인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 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 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많아지는 것. 안 부끄럽냐? 말아주는 것.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 인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에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셔서 그 사이 이발하셨네요. 의사분에 발언하신 분 사진에 이발하고 마스크 하시는 분인데 제가 먼저 와이프 들고 하세요. 어디 보고요? 저쪽 보고. 여기 서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진흥원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이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고 또 그 용역 책임자에게 자신의 논문의 지도와 심사를 맡겨 대학원 입학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하려 했던 심각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회사는 여기에 대해 잘못이라고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굴 끌어내리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뒤흔들고 망가뜨리고 그런 것을 막고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동료들과 웃으며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우리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하실 분 그냥 편하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먼저 하고. 이빨들 안 왔어요? 여기서 하지, 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 노조원 이효재입니다. 저는 노조원으로서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 젊은 직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솔직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주임급, 대리급 직원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더 이상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개인 연차를 내고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면
원장님도 뵈야 되고 팀장님들도 뵈야 되고 높은 상사님들도 뵈야 되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조금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흥원 직원의 논문 비위 문제가 불거진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오히려 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떵떵거리며 지냈고 논문 비위 사건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양한 갑질 사례나 심사위원 관련 부당 지시 등이 부천시 감사관실에 제보됐지만 훈계에서 끝나고 오히려 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선량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를 왜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까? 왜 원장, 이사장, 경영진, 부천시는 그녀의 횡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보직 해제라는 셀프 면죄부로 그녀의 죄를 다 덮을 수 없습니다. 실무를 해보지도 않은 그녀에게 무슨 글로벌 사업 업무를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노조는 문제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만화특별시 부천의 이미지를 더 이상 먹칠하지 않도록 나서주십시오. 힘없는 저희 직원들이 더 이상 이런 시위에 나서지 않도록 제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이 자리까지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 주십시오. 장덕천 부천시장님은 더 이상 진흥원 문제를 방관하시지 말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놀리지 마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글로벌 사업팀의 최하전입니다. 1년 전부터 제가 자랑스러운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여러 부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했었고 언젠간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강간하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진흥원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그 간부로서 가진 지위와 그 예산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이득이 취해지고 그리고 그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이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흠을 잡아 모함하며 이간질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천시장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저희의 이런 활동을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던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라도 나서서 우리 진흥원이 단 한 가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서겠습니다.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더 이상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한국 만화를 그리고 만화인들을 위해 그리고 부천 시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공론화하여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본연의 의무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호실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 심사. 담당 직원 논문 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 심사 말이 되냐? 논문 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얘기했던 타이밍이에요 지금. 마이크 없이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박수. 마이크. 제가 과정으로 겪으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원수연 작가랑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텐데 그때 웬 작가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작가님 말고 또 다른 기업, 입주기업 말고 다른 컨텐츠 기업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전화 왔더라고요. 김선미 본부장이 성명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 편을 들은 성명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실 그 기업 대표분께서 저랑 한 10년, 7년 뭐 이렇게 인연을 가진 분이라 그렇게 저한테 여쭙고 성명은 안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위를 하는 건 무언가로 안 풀렸을 때 합니다. 저는 사실 데모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 저기 박명혜 의원님 계신데 데모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데 사실 제 직장이 저기잖아요. 제 직장인데 직장에서 일하면 될 걸 왜 데모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정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좋은 사람의 편을, 서민의 편을 들은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편을 들은 중이고요. 그렇게 편을 들어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꼭 이겨서 원혜영 부천시장님께서 옛날에,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이분이 좋은 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적 간섭하지 않고 잘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켜봐선 개판 되겠다. 지금 그 개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제가 그때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만왕상진흥원을 넉넉하고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의회 가서 일할 수 있게 만왕상진흥원이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빌고, 또 하나는 이미 논문이 표절이라고 부천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고발을 업무방해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표절로 발표하고 그것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돌아서 이대에게 논문 표절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늦춰지는 행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뻔히 본인도 표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의회에서 인정했으면 저 같으면 쪽팔려서 회사 못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저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진흥원에서 저는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을 몰아내자. 최순실 몰아내자. 세번 해야 돼. 다시요. 만약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은 사퇴하라. 최순실은 사퇴하라. 시장님. 존경하는 장덕천 부천 시장님. 존경하는 장덕천 부천 시장님. 저희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과 기업입니다. 저희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기업입니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좀 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 사람은 3일 전까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일 전까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의 문화사랑, 만화사랑을 저희가 따릅니다. 시장님의 문화사랑, 만화사랑을 저희가 따릅니다. 시장님! 존경합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게 시간 내주세요.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게 시간 내주세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영향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에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만화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또 혹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83년 부천에서 태어나 37년을 이곳 만화도시 부천에서 살고 있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상진흥원에서 9년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제 고향 만화도시 부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처음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사했을 때는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신입사원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이유 모를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상급자의 권한을 주는 조직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살고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월급을 주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사 결과 또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과 자신의 여러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잘못을 덮고자 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디 잘못된 것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힘을 다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고 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회사, 또 누군가에게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견제하고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5분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제창을 하고 이번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은 걸어 나왔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녀로 인해 조직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혁신을 한다 하시고선 그녀에게 헌신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용역받고 담당 직원 논문심사! 담당 직원 논문심사! 용역 담당 책임자가 논문심사 말이 되냐? 논문심사 말이 되냐? 나라 돈으로 석사하기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안 부끄럽냐 만화진흥원! 오고 가는 온정 속에 청렴함은 바닥으로! 청렴함은 바닥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청렴함은 어디 갔냐? 청렴함은 어디 갔냐? 한인 간의 부정함에 무너진다 만화도시! 무너진다 만화도시!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은 뭐 찍겠습니다. 그대로 한쪽으로 조심해. 그리고